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덕 후 기덕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소형 카메라 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오즈모 포켓입니다. 박스 전면에는 제품 사진이 있고 뒷면에는 시리얼 번호와 DJI 미모 앱을 다운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가 둘 다 안내되어 있지만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Made for iPh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과 가장 호환이 잘 된다는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다행히도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네요. 먼저 겉의 비닐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종이 띠가 상자를 한 번 더 두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뻑뻑해서 찢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조심조심 뺄 겁니다. 빼다 보니까 왜 찢는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냥 소개하는 종이 2개 들어있고 이거 지금 처음 뜯었는데 테이프가 삐뚤어지게 붙어있어요. 이 한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지금 굉장히 핫한 모델인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작기만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사이즈에 3축 짐벌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3축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짐벌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수평을 맞춰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회전 방향이나 기울어짐 같은 거를 인식해서 기울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모터를 작동시켜서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마디로 흔들림이 없는 영상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예요. 네, 구성품은 이제 본체와 여기 케이스가 있죠. 이 케이스 안에는 스트랩이 있고 실리카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 봉지를 열면은 USB Type-C 충전 케이블이 있고요. 커넥터라고 해야 되나요? 오즈모 포켓을 스마트폰이랑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아이폰용 8핀 그리고 USB Type-C 포트를 사용하는 핸드폰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품은 생각보다는 되게 단촐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전원을 켜기 전에 외관을 살펴보면서 스펙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갈게요. 먼저 맨 위에는 3축 짐벌 카메라가 있고요. 2.3분의 1인치 시모스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유효 픽셀은 12메가픽셀입니다. 조리개 값은 f2.0으로 그래도 밝은 편에 속하고요. 시야각이 80도라고 하는데 80도가 이제 사실 그냥 듣기만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오니까 이따 실제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로는 1인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1인치라서 사실 뭐 이렇게 정말 시인성이 좋거나 잘 보이거나 하진 않지만 그래도 디스플레이는 있고 없고 유무 자체가 있다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탑재했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상당히 칭찬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덮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단자를 껴서 아이폰이나 혹은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연결할 때 씁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아래로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녹화되고 있는 상태 확인이나 아니면 충전 중일 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는 마이크가 있고요. 아래로는 녹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전원 버튼이자 이제 카메라, 동영상과 사진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이제 USB Type-C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마이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고요. 256기가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립감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손에 이렇게 딱 잘 잡히기에 나름대로 굴곡도 있고 이 재질도 플라스틱인데 약간 매끈매끈하기보다는 살짝 까끌까끌해가지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끔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맨 앞에 여기는 이제 약간 고무 패드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손이 갈 일이 잘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해놨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제품이랑 비교를 해드릴게요. 바로 아이폰 5S인데요. 아이폰 5S랑 비교했을 때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5mAh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탑재되었는데요. 사용 시간은 이제 4K 60프레임 기준으로 120분 촬영이 가능하고 이제 FHD로 촬영할 때는 140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73분이라고 공식 스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 짐벌이 막 살아 움직이네요. 한글을 지원할 텐데, 네, 한글. 포켓 활성화 안됨.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이제 이 덮개를 빼서 아까 있었던 그 커넥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낍니다. 슬라이드로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꽤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가져와서 핸드폰에 있는 이 DJI 미모라는 앱을 실행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넥터를 여기에 꽂으면 돼요. 빰. 네, 그럼 이렇게 뜨고, 이건 기다리는 거 맞겠죠? 왜 깜짝이야. 그만.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나봐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고 뜨네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는 다 끝났는데 DJI 미모 앱을 사용하기 전에 이 짐벌 자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제스처가 있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는 제스처가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미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먼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제스처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메뉴인데요. 일단 처음 보이는 이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은 배터리, 캘리브레이션, 틸트 제어, 자동 전원 꺼짐, 옆으로 하나 넘기면 저장 장치, 액세서리, 깜빡임 방지, 더보기 등의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서 위로 화면을 올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4가지 메뉴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카메라를 중앙으로 복귀시키는 기능입니다. 이건 셀피 버튼인데 누르면 카메라가 제 쪽을 향하게 됩니다. 굳이 눌러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달리는 모양 같은 경우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와 천천히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2가지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오즈모 포켓 모양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메뉴는 누르면 짐벌 팔로우, 짐벌 잠김, FPV 3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어 넘기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메뉴에는 이제 사진, 동영상,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파노라마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요. 각각 촬영 방법에 대해서 설정 값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켓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액티브 트래킹 기능인데 촬영하고 싶은 피사체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파란색 네모가 생겼잖아요.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피사체를 이제 추적해서 촬영하려고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오즈모 포켓이 활성화시키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원 버튼을 누르는 횟수에 따라 기능을 추가시켰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원래 있던 기능은 한 번 누르면 동영상, 또 한 번 누르면 사진,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과 촬영 모드를 전환하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2번을 빨리 누르면 중앙을 복귀하는 기능이 생겼고, 그리고 3번 누르면 이렇게 셀피를 찍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제품을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발견한 재밌는 점이자 단점은 제가 지금 뭐 촬영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메뉴를 이것저것 설명드리면서 조작했을 뿐인데 지금 벌써 기체가 좀 따끈따끈한 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DJI 미모 앱과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핸드폰과 포켓을 연결하면은 DJI 미모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촬영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DJI 미모 앱과 연동할 경우 장점은 기본적으로 이제 짐벌만 사용할 때 쓸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면서 각 메뉴마다 좀 더 세부적인 기능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조이스틱 같은 게 있는데 이걸로 이렇게 짐벌의 위치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액티브 트래킹 같은 기능은 포켓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피사체를 2번 클릭하면 됐었는데 미모 앱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줘서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그 피사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찍습니다. 제가 다른 리뷰들을 보다가 이 포켓의 단점이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이거를 이렇게만 들면은 여기가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들면 당연히 이게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는 불편해서라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억지로 너무 단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미모 앱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세팅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리고 180도나 3:3 파노라마 같이 사진을 합성해야 하는 결과물은 미모 앱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의 마무리를 앞두고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초소형 3축 짐벌입니다. 이 사이즈의 3축 짐벌은 일단 경쟁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생각보다 넓은 화각입니다. 이게 고프로랑 비교하니까 안 좋은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뭐 좁은 편은 아닙니다.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뷰 촬영을 하면은 6mm라는 엄청난 광각 촬영이 가능하지만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꼬부라지는 어안 렌즈를 장착한 것 같은 효과로 촬영이 됩니다. 이 고프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프로도 무조건 다 이렇게 슈퍼뷰 모드로 왜곡이 생겨서 촬영되는 게 아니라 왜곡이 없는 리니어 화각도 존재합니다. 리니어 화각에서는 초점 거리가 24mm예요. 지금 이 오즈모 포켓과 2mm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오즈모 포켓의 화각이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오즈모 포켓의 화각이 좁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나오는 게 단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가까이서 촬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을 때 이 정도 거리에서 찍는 게 아니라 팔을 이렇게 쭉 뻗어서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오즈모 포켓은 이렇게 가까이서 들고 화각이 좁은 게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팔을 쭉 펴세요. 쭉.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오즈모 포켓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F의 존재인데요. AF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당한 심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빠르지 않다는 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AF의 존재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생각보다 오래가는 배터리입니다. 오즈모 포켓의 경우 공식적인 스펙은 4K 60프레임일 때 120분, FHD 60프레임일 때 1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20분과 140분이 짧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런 거고, 이 제품의 사이즈와 여기 들어간 배터리의 용량을 생각했을 때 120분과 140분은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뭐랑 비교했을 때 짧다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당장 라이벌이라고 떠들썩한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모델하고만 비교해봐도 고프로 히어로 7은 4K 60프레임일 때 45분에서 최대 50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FHD 60프레임에서는 85분에서 90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프로 히어로 7 블랙 모델하고만 비교해도 월등히 앞선 수준의 배터리 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초반에 얘기했어야 할 것 같지만 휴대성입니다. 무게가 일단 116g인데 편의점 가면 보이는 허니버터 칩 있잖아요. 허니버터 칩. 그게 한 봉지에 60g입니다. 그거 두 봉지보다 가벼운 무게예요. 얼마나 가벼운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미모 앱과의 연동성입니다. 보통 전용 앱이라고 해도 막 버벅거리는 그런 앱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앱 개발에 많이 신경을 쓴 듯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단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발열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기본 확장성입니다. 휴대성을 강조해서 가볍고 작게 나왔는데 이걸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사용하려면 추가해야 하는 액세서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이어서 세 번째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휴대폰 없이는 이 제품의 모든 기능을 쓸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다못해 파노라마를 촬영해도 앱이 있어야만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장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PC가 근처에 없으면은 당장 내가 동영상을 찍고 결과물을 확인하고 싶어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 마이크가 이렇게 약간 좌측으로 쏠려 있는 상단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잡고 촬영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잡으면은 찍다가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거나 할 때마다 마이크가 조금씩 가려집니다. 왼손잡이이신 분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단점으로는 마운트의 부재입니다. 어디다 거치시키기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삼각대를 연결하려고 해도 여기 하단에 붙이는 뭔가 이제 마운트를 또 따로 사야 돼요. 하지만 이 영상을 찍으면서 재밌는 걸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제품은 바로 슈피겐의 벨로 셀카봉입니다. 여기 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요 홈에다가 이렇게 오즈모를 끼면은 껴집니다. 이렇게 흔들어도 생각보다 잘 달려 있습니다. 빠지지 않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싼 가격에 거치대가 필요하다 하면은 요 슈피겐 셀카봉을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으로는 내구성인데 뭐 계속 고프로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고프로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시장이 액션캠 시장이다 보니까 충격에도 어느 정도 잘 견디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의 경우는 짐벌이다 보니까 짐벌의 구조상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롤축이 구동 범위가 낮기 때문에 45도 이상만 넘어가면은 바로 세로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360도 촬영이나 그런 거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오즈모 포켓에 대해서 간단한 건지 자세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미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게 조금 함정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라고 추천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사세요. 물론 제가 발견해서 말씀드린 단점들 중에 정말 걸리는 게 있다 하면은 안 사시는 게 맞는데, 이걸로 그냥 일상적인 브이로그 찍고 적당한 퀄리티의 영상 작품이나 취미로 사용하시는 거면 안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보통 전자제품이 신제품이 나오면 1세대는 걸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이 오즈모 포켓 같은 경우는 DJI의 신제품 출시 주기를 보면은 적어도 2년 정도는 기다려야지 2세대가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1세대는
거른다 하고 불편하게 지내지 마시고 휴대용 짐벌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그냥 사세요. 근데 액션캠 대용으로 사실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출시 때부터 고프로 킬러라고 여론이 떠들썩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고프로 액션캠 시리즈와 이 오즈모 포켓은 타겟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사용 용도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혹은 유익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